오늘 진단 시간에는 실제로 투자할 만한 종목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윤진 블랙콘트 에큐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목할 첫 번째 기업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티커명 CEG 선정하셨네요. 이거 원전 관련주 가운데 외신에서 언급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점들 뭐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 기업은 소형 원전과 기존의 대형 원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수합병 건이 이제 캘파인에 대한 인수합병 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천연가스 범위까지도 넓혀서 이제 본인들의 역량 자체를 태양광이나 천연가스 범위 그다음에 지열 관련된 생산까지도 넓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핵심은 최근에 이제 메타 쪽으로 본격적인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생산과 같이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메타 관련해서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탁원 통계 보니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해외 원전주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네. 뭐 뉴스케일이 최근 1개월간의 이 섹터별로는 매수 결정이 제일 높았고 또 미국의 원전주들 최근에 워낙 분위기 좋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죠. 뭐 GE 버노바도 그렇고 센트러스 에너지들도 있는데 원전주 가운데 이런 많은 원전주 가운데 이 CEG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SMR이나 이제 한마디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유유유 같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미 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전 섹터 ETF 중에서도 이제 해당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군들은 이제 많이 슈팅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들을 새롭게 편입하는 것이 리스크하다.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CE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직 모멘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럼에도 지금 대부분의 원전 관련된 ETF 중에서 상당 부분의 고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4에서 6% 가량의 고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상당히 높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메타나 실질적인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이 있어야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의 펌핑이나 혹은 이제 추후에 결론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개발에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역량들을 볼 수가 있는 기업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데이터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역량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반영이 덜 일어난 상태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규 보유 관점에서 이제 괜찮을 거다. 네, 이번에 맞습니다. 투자하는 게 괜찮을 거다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래도 이 기업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도 많이 올랐고 저점 대비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지금 주가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매수 타이밍,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만약에 신규 투자라는 관점에서라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YTD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다른 SMR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가량 오른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60% 정도의 저점 대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YTD 기준 대비해도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 볼 때 섹터 인덱스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후속적인 수급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SMR이나 유유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청산 구간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리밸런싱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저가의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이제 자산이 유입되는 그런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ETF의 운용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리밸런싱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의 후속적인 수급을 생각한다라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현재 시점 기준 대비해서 적어도 한 10%가량 추가적인 슈팅을 볼 수가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CEG 같은 경우가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 누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10배 정도 더 시가총액이 높은 건데 이거 무거워서 덜 가는 겁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 있어서 기존 기업들 대비해서 SML이나 유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소형 원전 섹터 중심의 매출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시가총액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CEG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원전들도 원래 공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원전을 추가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 반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겁지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기업 가운데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이 반도체, 이 통신 네트워크 관련 칩, AI 칩 관련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MRVL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기업은 XPU에 대한 설계, 즉 이제 CPU나 GPU, 이제 다양한 이제 유닛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본인들만의 AI 전용 칩셋 패키징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 컴퓨터가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CPU도 있고 GPU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프로세서를 설계해가지고 GPU와 본인들만의 DPU의 설계를 통해가지고 칩셋을 내고 있는데 그 외의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체적인 GPU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만의 칩셋 프로세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칩셋들을 묶어가지고 XPU에 대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외에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2나노미터 X램, 삼성도 갖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S램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XPU 패키징에 대한 기술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칩셋도 당연히 호응이 있지만 이제 엔비디아 외의 다른 칩셋 프로세서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제품들을 AI화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MRVL 이 차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 4월 관세 충격 이후에는 지금 저점 형성한 이후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연초 이후에는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의 걱정 이런 건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제일 좋을 때입니까? 사실 이제 하락 모멘텀들은 이미 연초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동일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고 말씀 아직, 맞죠? 예. 네, 아직 회복세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폭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컸었다라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딱히 또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아직 주가적인 회복세가 충분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일어나지 않은 기업 중 하나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XPU에 대한 매출 부분 실질적으로 반영이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제 IB들도 똑같이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이제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20% 가량을 높게 목표가를 잡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 반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기업군 중 하나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이익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일 섹터군, 인프라군이나 XPU 관련된 기업군 중에서 사실 이제 외규모 확장은 들어가고 있지만 이익이 제대로 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수익적으로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기업들 시가총액 높고 또 훌륭하지만 국내에서는 좀 생소했던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매주 모실 테니까 기업들 주가 저희가 트래킹 해보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기로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